걱정 마십시오, 각하. 캄보디아에서는요, 1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우리도 한 10,000명. 딱 10,000명만 탱크로 그냥 깔아버리면 까짓거 충분합니다. 뒤집은 듯이 엎어져 것들이 그냥. 에이, 말이 너무 심하다. 언니들도 있는데. 언니들 이런 숭한 얘기는 못 들은 거야. 알지? 야, 임마, 차 실장. 어? 10,000명? 10,000명. 너 하나 죽으면 돼. 뭐고? 나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자, 저희가 지금 영화로 그 당시에 상징적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김재규 전 부장의 사진과 양력이 육군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지난주 관련 훈령을 개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현실로 되기 전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대변인의 얘기를 먼저 듣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휘관 사진 게신 관련 훈련 개정의 골자는 내란, 외환 및 비리 행위 관련 해임자의 경우에 역사 자료의 게시는 자, 김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재규 전 부장의 어쨌든 명예회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예 통째로 살해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삭제됐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이렇게 역사니까 게재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실 죄송합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육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보안사령관을 지낸 3스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사라고 하면 80년대 전두환 당시 이제 장군이죠.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그렇죠. 끝에 잡고 집권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육군 핵심 부서였는데 당시에 전두환 씨가 집권한 다음에 사실 보안사나 이런 곳에서 이 김재규 당시 전 비서실장 중정부장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군의 상명하복 체계를 어기고 당시에 국가 원수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암살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군의 역사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김재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역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당신이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복권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 전 보안사령관도 어쨌든 육군의 역사 아니냐. 그것이 기리는 역사든 비판하는 거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쨌든 육군에서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사진을 딱 역대 사령관 사진 딱 꺼내서 기린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역사관에는 게시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보안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자체는 남기겠다라는 게 현재 국방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이고 최고 지휘관이거든요, 대통령이. 최고가 어떻게 보면은 내 직속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를 살해한 사람의 사진을 군에 걸어 놓는다. 이거는 이게 의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제가 사실은 11.6 때 저 김재규 묘지에 몇 년째 지금 갔다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면, 광주 오포에 있어요. 오포에 큰 묘지, 사실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찾기 어려운 데 있었어요. 굉장히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보면, 묘지가 굉장히 비석도 훼손이 많이 돼 있고, 장군 쓰는데 장군자를 파놓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근데 재평가는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당시 워낙 논란이 많은 사건입니다만, 이제 계속 그때 변호를 했던 강신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이게 반란이라 이런다 보다는 유신 체제를 끝내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 다음에 지금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몇만 명이 아니라 지금 몇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부산 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특이한 게 보면요. 미국과의 관계 회복도 들고 있어요. 김재규 그 당시에 보면은. 왜냐면 그 당시 굉장히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적화를 방지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들어도 제가 보기에 가히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본다 그러면 재평가는 저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을 숭상하거나 이럴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했던 분들도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 실제로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을
희생 위해서 권력을 잡은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역사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것만 놓고 단독으로 보면은 네. 그 뭐 앞에 최현수 대변인. 대변인이 한 얘기가 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고 뭐 생각은 되지만 적어도 그 안보지원사령부인가요 지금 그 보안사령부 기무사가 이름이 다 그 바뀌었죠? 대통령에게 뭐 직접 보고를 하기도 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뭐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 동향을 그 파악해서 보고하는 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직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최고 군 통수권자를 그 시해한 사람을 사진을 건다는 거는 그거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김재규 사진 것만 놓고 보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한 걸음 뒤에 가서 보면은 약간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사진을 갖고 그 역사를 정치화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올해가 자랑스러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그렇죠. 여기 시내 그림들을 쫙 걸었는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사진은 딱 빠져 있죠. 그런 부분. 네. 그리고 광화문의 걸개 사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남대,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세종시에 이제 뭐 역사박물관 이런 데 이제 대통령 기념관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다 박근혜만 다 빠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단일 사건으로 보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 정권의 어떤 입김,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조금 그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권, 지금 과거사 얘기를 좀 했는데, 과거사로도 이렇게 그 정치권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장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라, 이런 얘기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했느냐? 같은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이름도 비슷하신데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좀 찬성하시오 하면서 당신을 존경한다는 뜻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논리는 그 옳은 선거제 개편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게임의 룰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어서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싶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이.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되는 일을 발로 차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보통 정치인들이 어지간히 훌륭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 잘 되기 어렵거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뭐 훌륭하셔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알릴레오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임태훈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말은 유승민 의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용을 행간을 읽어보면 그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애를 발로 차버린다. 그 얘기는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글쎄 진짜 그럴까? 진짜? 왜냐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 소수 정당이 이제 표가 늘어날 수 있는 의석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맞죠? 정의당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의당 같은 핵심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 꽤 나오고. 근데 바른미래당이 과연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렀을 때 의석이 지금보다 더 나올까? 바른미래당의 정의당은 사실 지금 의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당시 비례대표 쪽에서 의석수 늘어나는 건 명확 관한 사실인데 네. 민평당 같은 경우 호남에라면 나름대로 확실한 지지 기반도 있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지역 기반 없어. 확실한 이념적 기반 없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섭단체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돌렸을 때 의석이 더 나올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의 논리는 옳은 선거제 개편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룰을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논리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논리는요.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제1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게임의 규칙을
왜 처리해줘야 일방적으로 된다. 처리하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승민 이사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유승민 이사장. 네. 유승민 이사장이 뭐 유승민 의원을 존경한다 그랬는데 정말 존경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말이 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조금 비꼬는 듯한 얘기가 들어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나오는 결과들이잖아요. 뭐 네. 김태현 변호사는 바른미래당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 소수정당들한테 유리한 제도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사실 단식까지 해가면서 저걸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발로 찼다고 하면 네. 유승민 의원의 저런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거기에 대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존경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네.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하는 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까지 생각을 하면 제가 한 가지 더 그냥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결국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 아닐까? 한국당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까지도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패스트트랙 통과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뭐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서 당대표는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